안녕하세요. 새벽 3시 7월 첫 주차 매크로 경제 미국 주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간 8일 440억 달러, 우리 돈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파기 계약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머스크가 인수계약 조건에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거래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아 계약을 보류하고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6월 연준 회의록 발표, 장단기 금리차 역전, 구리 가격 하락, 마지막은 미국 고용 아직 좋다 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연준 회의록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회의록이 공개된 후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연준이 경제성장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6일 미국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더 강력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회의록은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5월 정례회의 이후 더 악화했다라고 전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관계자들이 0.5%에서 0.75%포인트의 상승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금리 상승을 둘러싼 연준의 분위기가 공개되자 미국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며 자산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매각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기 금리차 및 구리 가격을 보겠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5일 미국의 국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CNBC는 이날 낮 2년물 미 국채 금리가 2.792%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 2.789%를 역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을 역전한 것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나 소비가 위축돼 경제 활동이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중순 3.5%에 달했던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며 2.8%선 아래까지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주요 경기 지표인 국제 구리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이날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던 전날보다 2% 더 하락, 톤당 7,520.5달러, 약 982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장중에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구리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2달 넘게 봉쇄됐던 중국의 경제 중심 상하이에는 최근 노래방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도시 전체 차원의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37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월 39만 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예상치 26만 8천 명보다는 증가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미국의 뜨거운 고용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무너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은 지난날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까지 단행할 정도로 거침없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좋으면 침체를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사라집니다. 간단히 연준 고위 인사들의 코멘트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윌러 이사는 9월 이후 25bp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물가 상승률이 내려올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큰 폭 금리 인상이 4분기에도 지속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윌러 이사는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월러 이사는 우리는 금리와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제약적인 환경으로 가야 한다. 가능한 빨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경기 침체 공포는 부풀려졌다며 인플레이션은 경제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칸소주 리틀록 지역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윌러 이사와 마찬가지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매파 인사인 블러드 총재는 이번에 75bp로 가는 게 훨씬 타당하다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장기 평균인 2% 정도로 둔화하겠지만 실업률이 치솟는 등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지난 1분기 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소득은 플러스 성장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 7월 첫째 주 매크로 경제 미국 주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준 회의록 공개, 구리 가격 하락,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보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 연준 인사 발언 등을 보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매주 한 주간 있었던 매크로 상황을 정리하면서 느끼지만 경기 예측은 100%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반대의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 혹은 낮다의 정도라고 봅니다. 한 주간 발표한 여러 경제 지표, 원자재 가격, 금리 변동 등에 의해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기사엔 경기 연착률을 예상합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측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매크로 경제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미래가 얼만큼의 가능성으로 올까 정도로 활용하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